내일 이후 주식시장에서 그 SK이노베이션이라든가 LG화학, 삼성 SDI 등 2차전지 배터리 업체 또 관련 그 배터리 소재나 부품을 판매하는 그런 회사들의 동반 상승이 예상이 되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대형주 쪽 우리가 이제 4월 중순으로 넘어갈수록 그 5월 달부터 시행되는 공매도에도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대형주들을 장중 무리한 고점에 추격 매수하는 것은 정말 조심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고요. 대신에 그 반도체라든가 또는 2차전지 배터리 뭐 이런 쪽과 관련을 해서 실적 호전이 예상되는 중소형주 쪽 그런 쪽에 오히려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해서 제가 우선 실리콘 웍스라고 하는 그 종목에 대해서 관심 종목으로 여러분들한테 한번 몇 종목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실리콘 웍스는요, 지금 LG그룹에 소속되어 있는 LG그룹이 지분 33%를 보유하고 있는 그 우리나라의 최대의 그 팹리스, 반도체 팹리스라고 그러면 반도체 설계 회사죠. 그 작년에 이제 파운드리 쪽에 상당한 그 매출 증가 이런 요인으로 인해서 우리 국내 팹리스 업체인 그 LG 그 실리콘 웍스가 주가가 상당히 상승도 했고 또 제일 중요한 거는 5월 1일부로 이 LG그룹에서 LX그룹 구본준 회장 그 체제로다 이제 기업이 분사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종목들 주가를 볼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런 주가를 그 매수를 하는가? 물론 차트 상으로만 보면 지금 그 실리콘 웍스가 바닥권에서 주가가 75,000원대 장기간 하락 조정을 거치면서 기존의 고점을 돌파한 이후 75,000원에서 지금 무려 90,000원대까지 이렇게 급등해서 상승을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상승한 그런 상황에서도 이 종목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이유가 뭔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최근에 주주총회를 거치면서 확정적인 기업 실적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 기업 실적을 볼 때 주총의 그 요약된 재무제표를 볼 때 이 회사의 주가가 상승할 만한 요인이 정말 있는가? 그리고 지금 현재 가격이 적정한 건가 또는 과대평가된 건가 또는 여기서 한 단계 더 상승할 수 있는가 그런 기준을 제가 그 보는 요령을 간단히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내 최대 반도체 팹리스 그 설계 전문 회사고요. 5월 1일 LG그룹에서 LX그룹으로 분사한다는 것.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우선 자본금이 얼마냐. 그리고 그 회사가 그동안 영업을 통해서 자본에 축적된 잉여금이 얼마나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한 평가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죠. 그 다음에 시장에서 시가총액이 얼마에 거래되고 작년도 매출액이 얼마이고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얼마였으며 배당은 얼마를 했는가. 그리고 그렇다면 그 회사의 일주당 그 이익, EPS라고 그러죠. 주당 순이익은 얼마로 되는가. 이런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보면은 이 회사가 과연 얼만큼 잠재력이 크고 훌륭한 회사인가. 현재 가격이 이 정도 가격에서도 우리가 더 높게 그 매력 있게 생각을 하고 더 투자 가치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여부가 이렇게 해서 결정이 되겠죠. 우선 LG 실리콘 웍스는 자본금이 81억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81억이라는 자본금을 가지고 자본 총액을
5,310억까지 누적을 시켜놨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현재 주가가 올라갔고 시가총액은 1.4조 원 정도 하고요. 매출액이 1조 1,600억이거든요. 영업이익이 940억입니다. 그러면 영업이익이라고 하는 건 자본금 81억을 가지고 무려 원래 출발할 때 81억에 10배가 넘는 그런 규모를 해마다 수익으로 벌어들인다. 대단한 회사라는 인식이 되는 거죠. 자, 잠깐 지난달에 주주총회를 거쳐서 확정된 재무제표를 같이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번 정기 주주총회의 결과에 따라서 확정된 재무제표 표인데요. 제가 이 표에 근거해서 여기 조사한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다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본금 81억에 자본 총계가 5,300억이고요. 그러니까 자본금 처음 출발할 때 81억에서 내부적으로 이익 잉여금이 약 80배 정도, 60배 정도, 68은 48, 60배가 넘는 그런 그 자본을 잉여금으로 축적해 놓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자본 총액이 높은 거는 회사의 안정성하고 또 흔히 유보율이라는 개념으로 많이 표현을 하는데요. 그 81억의 자본금을 가지고 출발한 회사가 5,300억이 넘는 그런 내부 유보를 세이브 시키고 있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안정성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이 940억 정도 났고, 배당은 지난해에 1,350원에 배당을 했죠. EPS가 4,450원인데 보통 EPS에서 10배를 곱하면 퍼를 적용할 때 EPS에다가 퍼가 10이다 그러면 보통 EPS에다 10을 곱하면 회사의 적정 주가가 나오죠. 그런데 반도체라든가 바이오 기업, 이 업종에 따라서 미래 성장성이 높은 종목들은 퍼를 30, 20, 30, 뭐 이렇게 40까지도 많이 부여를 하죠. 20을 적용했을 때 약 88,000원. 지금 현재 가격 퍼 20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는데, 여기에 퍼를 더 높게 적용을 했을 경우에는 뭐 9만 원 이상, 10만 원의 그런 가치도 나오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제가 한미 반도체라는 회사도 똑같은 기준에 의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한미 반도체 차트인데요. 좀 회사가 좀 조정을 해주면 좋겠는데, 최근에 실적 호전과 더불어서 조정 없이 주가가 계속해서 그 고점, 약간의 조정을 거친 다음에 최근에는 급등량상으로 전개가 되고 있죠. 주가가 32,000원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거침없는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신기한 거는 이 한미 반도체는 액면가가 500원이 아니고 200원짜리거든요. 200원짜리면은 액면가 500원짜리로 여기에 2.5배 정도를 더 한다고 할 경우면 거의 75,000원에서 8만원 정도 한다, 그런 얘기죠. 시가총액이 지금 약 1조 6천억대에 이르고요. 그 회사의 이 세계 수준의 반도체 후공정 기술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반도체를 완벽하게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도체를 미세 공정인 경우 레이저를 이용하여서 아주 엄격하게 절단을 하고 테스트를 거쳐서 이거를 본 장비에 작동을 할 수 있도록 세팅을 하는 그런 작업들이 이 일련의 그 과정을 전부 다 세계적인 기술로 완벽하게 하고 있는 그런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가 한미 반도체라고 하는 사실. 한미 반도체의 이미 언론에서도 많이 소개가 됐지만요. 핵심적인 두 가지 기술은 비전 플레이스먼트라고 하는 반도체 레이저 절단 기술입니다.
그 7나노라든가 10나노 이 미세 공정의 경우 레이저로 그 아주 미세하게 완벽하게 절단을 다른 영역을 침해함이 없이 완벽하게 절단을 해야 되는 그런 기술적인 문제들. 그 다음에 EMI 실드라고 하는 거예요. 반도체가 이제 직접 회로로 그 계속해서 층층이 그 회로를 연결하다 보면 그 안에 전기가 통할 때 상호 전파에 방해가 받는 그런 가능성이 많이 높은데요. 이거를 완벽하게 차단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 대표적인 뭐 이 기술로 인해서 한미 반도체가 높게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여전히 아까와 같은 동일한 그 재무제표상으로 한번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실리콘 웍스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그런 기준으로요. 액면가가 500원이 아니라 200원이기 때문에 현재 가격보다 사실은 조금 더 감안을 해야 된다고 하는 점. 그 다음에 자본금이 127억짜리가 자본 총액 내부적으로 2,500억을 또 세이브하고 있고요. 127억짜리가 2,500억을 세이브를 하고 있으니까 유보율이 약 한 2000%가 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시가총액은 이제 1조 6천억대에 이르렀고요. 매출액이 2,550억에 영업이익이 작년도에 660억. 그런데 이제 배당은 400원을 했고요. EPS는 949원이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의 수준에서 EPS를 한 30 정도 적용했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 3만 원 정도가 넘으니까요. 반도체 회사들의 EPS가 퍼가 30 정도 적용하는 것도 큰 무리는 없다는 이런 측면이고 향후의 성장성을 높게 봐서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비트코인과 핀테크의 유망주로 갤럭시아 머니트리와 효성 ITX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갤럭시아 머니트리는 전자결제 서비스와 휴대폰 결제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인데요. 이게 효성그룹에 속해 있는 회사죠. 효성 ITX가 한 58%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순이익이 30억 넘게 난 그런 아주 우량 회사입니다. 차트상으로 볼 때도 최근에 비트코인이라든가 그 디지털 화폐 이런 쪽의 영향으로 주가가 급등했다가 점차적으로 저점을 높이면서 주가가 고점에서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디지털 화폐라든가 또는 전자결제 시스템 이런 쪽의 강점 그리고 작년도에 그 순이익이 급증 그런 영향으로 또 효성그룹의 자회사라고 하는 그런 측면들이 많이 작용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이 효성 ITX는 최근에 이제 효성그룹들 주식들이 1, 4분기 시작하면서 효성 TNC라든가 효성 첨단 소재의 눈부신 그 주가 상승세가 돋보이지 않습니까? 그 와중에 이제 효성 ITX도 전체적으로 그 효성그룹의 스마트 컨택 그 센터를 통합하고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향후 그 재택근무 시스템 이런 쪽에 이제 언택 관련해서 눈부신 실적이 돋보이고 있다고 하는 측면에서 효성 ITX도 직전 고점 대비 직전에 그 차트상으로 볼 때 24,000원대까지 내려갔다가 주가가 급락 과정을 거쳐서 다시 저점을 높이면서 안정적인 반등 흐름으로 가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갤럭시아 머니트리의 주가 상승세에 더비해서
그 효성 ITX가 갤럭시와 모니3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지분 평가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향후 실적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가능성, 그리고 최근에 비트코인 관련주들이라든가 디지털 화폐 쪽의 주가가 급등한 그런 모습에 비해서는 과거 고점 대비 조정폭도 크면서 주가 상승폭이 아직 미미하다는 측면에서 2차 안정적인 상승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측면에서 효성 ITX를 소개해 드렸고요. 효성 ITX에 대한 그 실적도 동일한 그런 맥락에서 주주총회의 그 결과 그 표시를 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한 종목, 최근에 신고가를 형성하고 있는 코롱 인더스트리에 대한 설명도 한번 곁들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롱 인더스트리고 과거에 코롱 티슈진 상장이라든가 코롱 생명과 그런 여파로 인해서 코롱 그룹이 상당히 그 곤경에 처해 있었죠. 그래서 코롱 인더스트리도 코롱 그룹의 그 자회사라는 그런 것 때문에 주가가 급락 과정을 거쳐서 최근에 실적 호전의 재료와 맞물려서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그런 회사죠. 원래 EPS라든가 이런 실적으로 보면 훨씬 저평가된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코롱 그 인보사, 코롱 티슈진의 인보사와 관련된 그런 이미지들 때문에 주가가 동반해서 하락하지 않는가. 최근에 일단 전고점을 뚫고 강하게 올라오는데 우선 상승 요인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전통적으로 이제 코롱 인더스트리 같은 경우 섬유 쪽의 패션 부분과 그 다음에 폴더블 폰의 액정 폴리이미드 그 생산. 그런데 이제 최근에 수소차와 관련된 그 부품들도 있지만 전기차 타이어 소재에서 나일론 타이어 코드 이 매출이 급증하고 있다고 하는 점. 그래서 1분기 영업이익이 584억 정도로 전년 동기 대비 약 120% 증가한 그런 측면 때문에 일부 증권사에서 목표가를 계속해서 높여가고 있는 그런 모양새죠. 지난 그 정기주총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기본적 분석으로 우리 이 코롱 인더스트리가 얼만큼 저평가되어 있는 회사인가 하는 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주주총의 이 결과인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아까하고 동일한 그 맥락에서 보면 자본금이 1348억입니다. 자본금이 개별로 볼 때 코롱이 1400 네, 약간 자본금이 HTS상 자료하고 약간 조금 오차가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여하튼 이게 정확할 테니까 정기주주총회 결과 자료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금 1487억이에요. 자본 총계가 2조 원이 넘죠. 2조 원. 2조 원이 넘는다고 할 것 같으면 1487억의 자본금에 약 한 14배 정도가 되겠죠. 1400%의 유보율을 내부적으로 세이브를 하고 있다는 재무구조가 탄탄하고 안정적이라고 하는 것이 또 밝혀졌고요. 시가총액은 지금 현재 1조 7천억인데 매출액이 작년도에 2조 9천억, 2조 9천억의 매출액을 보여줬죠.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1430억이요. 1430억이 냈습니다. 그리고 제일 돋보이는 거는 주당 순이익이 무려 지난 주말 결산기 기준으로 8,300원이 넘습니다. 그러면 보통 그 섬유 회사들의 섬유나 음식료 업종의 그 퍼가 낮은 거는 사실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퍼
10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8,300원의 EPS에서 4를 10을 적용할 경우 83,000원이라는 가격이 나오는데요. 지금 코롱 인더스트리의 가격은 그거에 훨씬 못 미치는 64,000원대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격적으로 볼 때 차트상에 단기 고점을 형성한 그 이격이 주봉으로 볼 때 상당히 높지만은 또 과거의 고점이었던 2016년도, 18년도 이때 실적하고 또 비교를 해보면 이때 실적보다 지금 실적이 훨씬 좋아진 그런 면들이 있거든요. 특히 그 코롱 인더스트리 같은 경우 그 전기차로 인한 특수 타이어 그거의 그 소재를 생산하고 있다고 하는 측면에서 금년도의 실적을 상당히 높게 보고 여러 그 각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를 높이고 있다는 한 그런 측면으로 볼 때 EPS 이런 개념을 도입해 볼 때 코롱 인더스트리가 비록 기존의 저점을 뚫고 주가가 많이 상승한 그런 면은 있지만 향후 중장기적으로 볼 때 실적 호전이 가파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코롱 인더스트리의 향후 전망이 상당히 밝다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그 여러 종목들 장세가 4월달 원래 그 전통적으로 4월 주식시장이 좋지 않은 그런 시황임에도 불구하고 연기금의 주식 투자 비중 확대라든가 또는 LG하고 SK의 급작스러운 화해 조짐 뭐 여러 면을 볼 때 그 다음에 그 우량주들에 대한 시장의 상장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으로 볼 때 개별적으로 그 업황이 개선되는 이런 종목들은 주가가 지금 현재 고점을 형성하고는 있지만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해볼 때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하는 측면들이요. 그런 거를 볼 때 몇몇 개 4월 이후 관심을 둘 만한 종목들을 한번 최근에 주주총회 그 결과하고 기술적 분석과 기본적 분석을 토대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을 하다 보니까 그 시황하고 추천 종목하고 다소 너무 내용이 길어져서 1편, 2편으로 나눠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1편에서 다소 내용이 좀 중단된 그런 측면들은 있지만은 1편의 그 내용은 카카오가 액면 분할 이후에 단기적인 그 급등 후 주가가 하락 조정할 그런 가능성은 있지만 과거 액면 분할을 했던 그런 측면들을 볼 때 길게 보면 주가가 다시 또 한 단계 레벨업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그 상장 후 4월 20일 날 초반에 물론 급등하면 경계성 매물이 출회되겠지만 중기적으로 보면 주가 전망이 밝다는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말 무렵에 좀 좋은 그 시황 뉴스들이 많이 나와서 시황과 곁들여서 추천 종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소 길어졌는데요. 여러분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황 마치겠습니다.